자, 명제 단어 합시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해보도록 하고요. 앞에서 공부했었던 집합 공부했던 집합 플러스 연산하는 것까지 우리 얘기했죠. 그거를 한 이유가 사실은 오늘 하게 되는 명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한 기초 과정을 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명제가 사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자,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단어 전체가 수학인데 국어 시간 같은 얘기를 많이 한다 했잖아. 오늘이 그런 성격이 너무 짙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드릴 거고, 외워야 될 파트마다 요소가 있는데 선생님들 얘기하지만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결과만 외우는 애들이 여기를 특히나 많이 어려워해.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한 말을 좀 많이 할 거야. 책에 안 나오는 표현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노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 해볼게요. 자, 제목은 명제인데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명제랑 조건이라는 걸 구분짓는 내용이 있어. 자,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단원 제목이 명제인데 두 가지를 구분한다 했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파트에서 우리가 많이 다룰 얘기가 명제보다는 조건에 대한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책의 제목이 좀 잘못됐어. 명제보다 조건이 좀 더 주로 많이 다뤄. 참고만 하시고 왜 그런지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럼 명제는 일단 우리를 명제 뭐라고 부르냐면, 잘 봐라. 어떤 문장 또는 식들이 있는데 그것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자, 이 용어가 중요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야, 분명하다는 얘기는 애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하게, 자, 판단할 수 있는, 자, 아까 내가 문장 아니면 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문장 또는 식을 얘기해. 실제로 문장 또는 식을 이따가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자, 그러면 분명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 분명하다는 뜻에 조금 더 교정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문장 또는 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애매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특정 상황에 관계없이 주어져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참인지, 다시 말하면 항상 참인지 또는 항상 거짓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야, 결과가 참 아니면 거짓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 그러면 특정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참인지 무조건 거짓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참 거짓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참 거짓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애매한 거죠. 분명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결과가 명확해야 돼. 뭐라고? 결과가 명확해야지만 명제라고 그래. 자, 이 단어가 중요해. 애매하지 않다. 자, 써줄게. 참하고 거짓이 그때그때 따라 바뀌지 않아요. 쉽게 판단하면 돼. 애매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명확해야 돼.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또 하나 얘기하면, 이거 공부 대충 하는 애들이 선생님 시절 애들도 그랬는데, 이건 선생님 중학교 때 공부했다 했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인데, 명제가 참인 것만 명제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 그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 뻥이어도 되는 거야. 말이 안 돼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매하지가 않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거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신을 보는 사람이다. 애매해? 분명해. 분명하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애매한 거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전국에서 수학을 제일 잘한다. 이건 좀 말이 애매하지 않니? 진짜 잘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잘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매하지. 내가 말한 것 자체가. 그런 건 명제가 아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구분을 좀 지으면 됩니다. 자, 보면 명제에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요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학적인 용어예요. 진리값이라는 게 있는데, 야, 어떤 문장이 있는데 결과가 무조건 참이든지 또는 무조건 거짓이면 명제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학자는 사람이야. 어떤 문장이랑 식이 있어. 걔가 만약에 거짓이라는 판명이 됐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뭔가 이 수학자가 어떤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을 했어요.
이 결과를 딱 내봤더니 거짓이라고 나타났어.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허무하겠지. 맞지? 뭔가 만들어내고 싶었으면 그게 옳다라는 걸 확인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냈더니 무조건 이 녀석은 참이야라는 결론이 만들어지는 게 수학자 입장에서는 성취감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착각한 게 그런 거야. 수학자나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무조건 참이 만들어져야지만 아무래도 좀 가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명제를 무조건 참일 때만 명제라고 불러. 그건 아니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도 국어 시간이야. 잘 들으면 돼. 자, 그럼 그거를 참일 때를 원하는 거야. 명제가 무조건 참일 때가 만들어지는 게 재밌으니까 그 참일 때가 만들어진 어떤 요소, 결과값들을 진리값이라고 불러.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명제가 무조건 참이 되도록 하게끔 정해질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진리값이라고 불러. 써줄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문제풀이 질문을 못 받으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알겠죠? 지금 뭐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어. 다 물어볼 거네. 아니 근데 저거보다 많냐? 아니 그거는 뭐 양이 많은 거 원래 없어서. 성취했어요. 저는 진짜 일단 되도록이면 할 거야. 일단 시험에 집중하자. 자, 어떤 명제에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 자, 그거를 진리값이라고 불러. 자, 그럼 예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봐라. 예를 들어서 아까 뭐 1번이한테 농담했던 거랑 뭐 다른 거야.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생각해보자. 얘는 판단해. 소수는 무조건 홀수냐? 아닌 거 뭐 있어요? 2. 그렇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무조건 뻥이지. 거짓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결과가 무조건 뻥인 거지. 애매한 거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명제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거짓 명제라고 불러. 자,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음의 정수죠. 얘네 오늘 숫자가 다 이런 거야. 자,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계산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이 가장 큰 음의 정수 맞아요? 정수 중에서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참이지. 애매한 거 있나? 누가 봐도 수학 공부했으면 참이지.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라고, 참명제라고도 부르고 참인 명제라고도 불러. 자, 이렇게 애매하지 않다라는 것만 우리가 뉘앙스를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얘기할 건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조건을 많이 쓴다고 했죠? 자, 그럼 얘랑 비교되는 거라고 했지? 얘는 무조건 결과가 딱 정해져 있지. 무조건 참, 무조건 거짓. 그럼 얘는 반대야. 분명하다의 반대는 애매한 거지. 그럼 뭐냐면 얘는 때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어. 아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누구? 조건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거죠. 자, 한번 써줄게. 얘는 때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어. 위에는 안 바뀌는데 얘는 바뀌어. 자, 문장 또는 시.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도 명제 때 진리값이 있었다면 조건에도 진리값과 비견되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는 진리값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 집합이라는 단어를 바꿔봤어요. 자, 알겠지?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진리값이 자, 명제가 참을 따라 좀 더 재밌다고 했잖아. 근데 진리값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할게. 어떻게 되냐면 자, 계속하자.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진리값이 자, 써놓은 게 뭐라고 써놨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아까 말한 거가 틀린 건 아닌 게 주로 참을 때가 재밌다 보니까 참을 따질 때 쓰는 건 사실이야. 근데 뉘앙스가 조건에서는 진리값과 비교되는 게 진리집합이 있다 그랬죠. 근데 얘는 참 또는 거짓이라고 써놨지만 자, 여기 참일 때 거짓일 때라고 써놨지만
진리집합은 무조건 포커스는 참이야. 거짓은 재미없어. 근데 얘는 거짓도 따지기는 하는 거야. 차이점 알겠지? 자, 그래서 조건은 명확하게 참일 때만 원하는 거야. 왜? 그때가 아까 재밌다고 그랬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 얘는 무조건 참이 되길 바래. 자, 이 값들을 야, 제목에 집합이라고 써있으니까 집합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잖냐. 그래서 그런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 녀석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제할 때랑 다르게 조건은 참을 좀 더 유심히 바라본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조건인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잘 들어. 주로 다루는 게 우리가 명제가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봐라. 애매한 거야. 뭐라고 했어? 참고듯이 바뀐다 했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미 조건을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해서 그렇지. 이거 뭐야? 1차 부등식이지? 풀 수 있죠? 무시해서 미안하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조건이냐면 잘 들어. 이게 의미가 뭐죠? x는 실수잖아. 그럼 x가 2보다 작은 값들은 이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지.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를 포함해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이 부등호 관계를 만족 못하지. 이걸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고 불렀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말하는 거 잘 재해석하자. 조건 시설에서 보세요. x가 2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했을 때만 참이지. 뻥이 아니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대입해버리면 안 맞지. 그럼 거짓이야. 그럼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 x 값에 따라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죠. 그럼 얘는 그때그때 따라 바뀌니까 조건이야. 자, 해석됐지. 애매하잖아. 그때그때 바뀌잖아. 자, 이런 걸 조건이라고 불러. 그리고 방정식에 이게 부등식의 해잖아. 그럼 아까 말한 게 참일 때를 원하는 참일이 되게 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우리가 중학교 시설에서 봤을 때는 부등식의 해지만 조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불러도 되는 거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다. 말로 하자.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x바 x는 2보다 작은 실수라고 쓰면 되죠. 조건제시법. 자, 오케이. 말로서 바로 할게요. 이거는. 자, 따라서 이분은 조건이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방정식이지.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해석해보자. 이건 방정식의 해죠. 그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등호관계를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3만 있다라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를 대입하면 등호관계가 성립해요? 안 해요? 못하죠. 그럼 해서 조건 입장에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에만 참이지. 마이너스 3 아닌 거 대입하면 뻥이지. 거짓이지. 그럼 얘도 그때그때 따라 참거짓이 바뀌지. 조건이야. 맞지? 이해됐냐? 자, 현재까지 우리가 느낀 거 부등식하고 방정식은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야. 자, 해석됐지? 애매하잖아. 이렇게 바뀌잖아. 자, 또 얘기해. 2차 방정식도 똑같겠네. 그러면 얘도 방정식이니까 뉘앙스상 방정식은 아까 조건이라고 하셨으니까. 자, 이거 풀면은 x는 자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죠. 그럼 이거 해석해봐. x가 1 또는 2일 때만 대입하면 참이지. 1하고 2 아닌 다른 숫자 대입하면 등호관계가 성립을 안 하겠죠. 그럼 참거짓이 바뀌지. 얘도 조건이야.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x. 우리 정비례라고 1학년 때 처음 공부했었던 거. 이건 사실 해석하면은 x-y는 0이라는 xy 문자에 관한 1차 방정식이야. 그럼 방정식은 다 조건이라고 했잖아. 근데 함수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도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위에 있는 점은 0,0, 1,1, 2,2, 3,3 등등등 있죠. 그러면 그런 점들을 대입했을 때만 참이지. 이해되니? 근데 1,2 같은 거 대입하면은 등호관계가 성립 안 하니까 거짓이지. 그럼 얘도 그때그때 따라 xy 값에 따라서 참일 때 거짓일 때가 바뀌지. 그럼 얘도 조건이야. 자, 그럼 느꼈다. 조건은 방정식, 부등식, 함수, 몽땅 다 조건이야. 그럼 내가 왜 조건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지 알겠어?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부분이 방정식, 부등식, 함수잖아. 맞죠? 쉽게 도형 제외하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수학 공부한 거는 대부분이 조건이야. 그럼 선생님 명제인 건 없나요? 생각해보자. 저기 문장에 이미 힌트가 있어. 잘 봐. 특정 상황에 관계없이. 자, 관계없이라는 멘트 들어간 거 뭐 배웠냐 옛날에? 수학상에서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그렇지.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부등관계가 성립이라고 바꾸면 상등식 개념이지. 이해됐니? 자, 따라서 명제의 대표적인 거는 자 여기다 쓸게. 항등식이야. 그리고 오늘은 배우지 않는데 다 했어?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명제 마지막쯤에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공부할 거야. 자,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하고 넘어가. 그리고 이때 얘기하겠지만 절대부등식도 우리가 과거에 이미 공부했어. 단 절대부등식이라고 내가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그때 가서 얘기할 겁니다. 이 정도가 명제의 대표적인 거고, 자, 조건의 대표적인 건 뭐야? 방정식, 부등식, 함수. 니네가 공부한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조건의 대표적인. 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자연수래.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안 어려워요. 조건 P라는 게 있어. 아, 그리고 선생님 문자를 따라 안 써야 되는데요. 집합 우리 표현할 때 얘들아 라지 문자 많이 썼지. 원소는 스몰 문자를 주로 많이 쓴다 했죠. 명제와 조건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주로 많이 쓰냐면 표기법이 스몰 문자를 써. 근데 P, Q, R, S라는 P로부터 시작하는 알파벳을 주로 많이 써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그래서 조건 내가 여기다 P라고 쓴 거다. 자, 그럼 조건 P가 있는데 저거 그냥 표기법이야. 그러니까. 자, 해보자. 전체 집합이 자연수야. x는 3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거니까 x가 3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뭐 쓰면 되는 거예요? 자연수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왜 진리집합이라고 했어? 아까 말한 거 잘 들어. 부등식의 해, 방정식의 해 이런 것들이 참을 만드는 녀석이라 그랬지. 조건에서 참을 만드는 녀석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까지 풀었던 방정식의 해, 부등식의 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조건 입장에서 진리집합이죠. 자, 해석됐죠? 자, 그럼 얘는 그래서 3보다 작은 자연수 써라 라고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집합이니까 그냥 원소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으로 쓰자. 뭐 1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자, 의미 판단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거 언제 했어요? 3차 방정식 까마득하지 언제 했나? 수학 상이죠. 여러 가지 방정식 방언에서 했죠. 인수분해 할 수 있냐? 뭔데? 저거 x 플러스 마이너스 1 가르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 숫자로 공부 좀 해. 알았어? 이거 방정식 능력 만드는 거 풀면 뭐 나와? 혹은 나오지? 기억나죠? 마이너스 1 빼면 루트 3i 나오잖아. 공부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문제 차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실수는 여기서만 맞다는 게 마이너스지. 오케이? 그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는 실수다. 됐지? 이거를 쓰는 것도 사실 얘네들한테 구욕이야. 알겠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진리집합이니까 방정식에 해가 진리집합이잖아. 그럼 푸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되겠어? 1만 쓰면 되죠.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자, 그냥 간단하게 썼어. 2보다 작은 자연수 쓰라는 거잖아. 그럼 1밖에 없지. 1이야. 쉽지? 처음인데 뭐 벌써부터 어렵게. 다음부터 잘 들어야 돼. 참고로 얘기하면 메모 7번까지 있다. 오늘 하는 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이제 2번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책에 없는 얘기도 하니까 양이 많다 그래서. 자, 뭐냐면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어. 야, 저 사전에서 부정이 무슨 뜻이야? 응? 뭐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신일고는 사람이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수업 시간에 자는 신일고는 사람이 아니다잖아. 그럼 부정은 뭐야? 반대되는 얘기라는 거지.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오케이? 신일권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뭔 얘기라는 거야? 안티죠? 그쵸? 내 속마음이 아니야. 알았지? 자, 그래서 부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반대되는 느낌이 있는데, 자, 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어떤 명제 스몰 p가 있어요. 자, 일단 표기법을 좀 공부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 그냥 표기법이야. p라는 게 조건이라고 했지, 명제라고 했지, 앞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게 돼 있어. 이게 부정을 뜻하는 표현이고, 부를 때에는 not p라고 읽어. 물결 p가 아니야. not p라고 읽어. 그럼 한글로 해석할 때는 자, p라는 게 어떤 문장 또는 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부정이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다라고 한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부정이니까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질이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명제 p가 참이래. 그럼 참인 거를 부정하면 당연히 결과가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그것을 부정한 not p는 당연히 거짓이 돼야 돼.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원래 명제 p가 거짓이면은 신일거는 사람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신일거는 사람이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참이 돼야 되지. 오늘은 웬일 안 자고 잘 보내? 얼마나 버티나 보자. 아파요. 사람은 좀 아파야 집중력이 올라. 그러세요. 자, 그럼 생각. 어떤 명제 p를 부정했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그 녀석을 다시 또 부정했어요. 그럼 이건 뭔지 알겠어? 그럼 우리 말 많이 얘기하잖아. 부정의 부정이 뭐라고 불러? 긍정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부정을 때렸으니까 얘는 그냥 자기 자신이 돼버려. 외울 것도 없죠. 자,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자,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자, 명제 맞는지 확인해. 결과가 명확해야 되잖아. 2는 6의 약수인 건 맞아야 틀려. 무조건 맞죠? 그럼 참인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자, 이 녀석의 부정을 하자.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약수 2다. 2다라서. 신일거는 사람이다. 부정해. 신일거는 사람이 아니다잖아. 위에서 뭐뭇이 아니다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약수 2다의 반대는 아니다지. 뭐뭇이 아니다지. 그러니까 2는 6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자,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얘는 참이라고 했지? 참인 명제라고 했지? 근데 부정을 때리면 거짓이 된다면 확인해. 2는 6의 약수가 아니다. 말이 안 되죠? 결과가 명확한 거짓 명제지. 그러니까 거짓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자, 3 플러스 10은 15가 아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무조건 맞지. 그럼 얘도 참이야. 자, 지금 참것이 바뀌는 거 이해시켜주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얘의 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이번에 10이잖아. 그러면 3 플러스 10이랑 15가 얘는 같지 않다죠? 그러면 같지 않다니까 이게 부정을 한 거야. 등호 기준으로 부정한 거야. 그럼 그것에 또 부정이니까 물결표에 물결표인 거야. 그럼 뭐가 돼? 등호가 되겠지.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느꼈네.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같지 않다의 부정은 같다가 돼. 자, 알겠나? 그러면 3 플러스 10은 15입니다가 됐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지. 자, 됐죠? 자, 근데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잘 봐라. 애들이 처음에 실수하는 거. 자, 3 플러스 5가 자 6보다 크다 라고 써있어. 그럼 얘도 말이 되죠? 참이네. 이거 다 알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공부할 때 많이 실수하는 거 잘 봐라. 3 플러스 5가 6보다 선생님 부정이니까 반대로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호의 방향을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 거짓이 아니야? 뭐가 이상해?
이거는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조건이 아니잖아요. 네, 몇 번이긴 한데 네, 집합이 없죠. 잘 생각해봐. 아까 밀건이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전체적인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존재의 가치를 따지고 싶어. 결론이 뭐밖에 없어? 쟤는 사람이야. 얘는 사람이 아니야. 두 가지 조건밖에 없지. 그럼 이거를 부정하면은 그 나머지 걸 얘기하면 되는 거야. 사람이 아니다를 부정하려면 나머지 거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너 졸지 말라고 일부러 이러고 있는 건 아니죠? 줄말려서 그러세요. 잘 보세요. 얘기해 볼게. 6보다 크다죠. 그럼 크다의 부정은 크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쓰는 거야. 그러면 작다밖에 없어? 작거나 같다도 있잖아. 경우의 수가 부등호는 크다, 작다, 같다까지 세 개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로 부등호만 뒤집으면 안 되고 등호까지 써줘야 돼. 그럼 거꾸로 얘기한다.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빼면 되지. 나머지 것만 쓰면 돼. 크거나 같다의 나머지 사건은 작다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등호가 없으면 부정에는 등호를 꼭 써줘야 돼. 이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알겠죠? 사소한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명제랑 조건이나 부정하는 건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물결 표시예요.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낙지라고 부른다고. 자, 했어요. 그러면 아까 조건은 진리집합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지? 그러면 어떤 조건 P에 요거 좀 잘 봐야 돼. 얘는 진리값이 아니라 집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집합은 라지 문자를 많이 썼죠? 보통 관례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다 수열 문자잖아. 집합은 라지 문자를 쓰니까 라지 문자 따라서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진리집합이 P이면은 자, 이것도 당연한 거야. 자, 조건 P에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잘 들어. 신일본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아까 이 녀석을 부정하면 나머지 거 쓰면 된다고 했지. 이 녀석을 부정하면 나머지 거 쓰면 된다고 했지. 생각. 집합 P를 부정하고 싶어. 그럼 이 녀석 P를 제외한 나머지 거 쓰면 되지. 그럼 이거 집합 공부했을 때 무슨 개념이 있었어요? 여집합. 그쵸? 이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을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여집합 기호만 써주면 돼.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알겠죠? 여집합 기호를 왜 쓰는지 이해만 하면 돼. 자, 연습. 자, 얘는 조건이죠? 방정식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진리집합은 조건에서는 방정식 입장에서는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해집합이라고 불렀었어. 선생님 때에는 1학년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정식은 그냥 집합, 해집합이라는 게 너무 당연시 되는데 얘네는 이제 그렇게 잘 안 부르지.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수업을 들어보면은 옛날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많이 쓰셔. 자, 그럼 해를 쓰면 되니까 1하고 2, 또 1 또는 2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시는데요. 그럼 얘를 부정을 할까요? 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거 있었지? x-1, x-2는 0의 자, 부정을 한 거야. 그러면 등호의 부정은 같지 않다 했잖아.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계산해보고 싶어. 자, 잘 들어라. 2차 방정식 우리 공부했을 때 자, 이거 했으면 당연히 x는 1 또는 x는 2라고 썼던 거 기억하죠? 오케이? 그랬는데 내가 그냥 원선할법을 이렇게 썼는데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1 또는 2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콤마를 쓰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잘 들어. 이 녀석을 부정한 녀석의 진리집합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바로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풀어봐. 중3 시간에서 1 집어넣으면 안 되지. 2 집어넣으면 안 되지. 맞니? 나머지 숫자는 돼 안 돼? 상관없지. 그러니까 쓸 때 x가 해인데 원소인데 누가 되면 안 돼? 1은 되면 안 돼. 2가 돼도 안 돼. 오케이? 그리고 가운데다가 또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유가 뭐였어요? 또는이라는 얘기는 둘 다 대입하는 것도 포함이고 하나씩만 대입하는 것도 포함이라 그랬잖아요. 또는을 쓰면 어떻게 돼? 1은 대입해도 되지만 2는 대입하면 안 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1 대입하면 안 되잖아. 얘는 둘 다 대입하면 안 되니까 컴마라고 반드시 써야 돼 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잘 들어.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야. 우리 저번에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공부했을 때 내가 정의를 다 써드렸죠. 그때 또는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집합이었지? 합집합이었다. 기억나죠? 컴마가 그리고라 그랬지. 그리고 엔드가 들어가 있는 게 교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럼 느낄 수 있는 거. 합집합을 부정했더니 교집합이다. 알겠으면 무슨 말인지 좀 이따 할 거야. 그거만 일단 이해만 하자. 자, 그래서 여기 확인할 수 있고 하나 더. 자,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녀석의 진리집합 계산을 했으면 되잖아. 뭐야? 1이죠? 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한번 해볼까. 자, 그럼 표현은 뭐라고 쓰면 돼? P라고 쓰면 되지? 그리고 식은 어떻게 쓰면 돼? 등호의 부정은 같지 않다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표시상 어떻게 한다? 여집합이라고 했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 1 제외하고 다 되지. 그러니까 원소의 달법보다는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게 낫게. X는 못 빼고 다 돼. 1 제외한 다 돼. 라고 쓰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부정 때리면은 여집합 쓰면 되는 거야. 자, 너무 단순한 거. 이래서 집합 먼저 한 거야, 우리가. 알았죠? 집합을 공부한 이유는 지극히 명제 때문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내가 합집합을 부정한 게 교집합이 된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조금 더 명료하게 얘기해 줄게. 자, 이건 그냥 내가 맛만 본 거야. 잘 봐라. 잘 봐라. 할만하지? 그럼 국어 시간이야. 방학 때 많이 해야 돼. 우리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선생님도 되도록이면 하루 끝내야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고등부 올라가서 계속 내가 수업을 한 달 반 정도 하게 되면 그 말로만 듣던 고의 수학을 맛보기를 보여줄 수 있지. 그게 그냥 어렵거든. 자,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집합을 공부한 이유는 명제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녀석들의 부정을 계산하는 지극한 논리는 저번 시간에 했었던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증명하게 돼 있어. 자, 마찬가지 이해하고 어려워.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잘 봐라. 순서대로 얘기할게. 자, 어떤 조건 P 또는 Q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생각. 또는 합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어. 그리고 각각의 진리집합이니까 라지 P라고 쓰고 라지 Q라고 쓰면 돼. 합집합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쓰면 돼. 자, 끝이야. 이게 진리집합이야. 근데 이 녀석을 부정했어. 자, 얘부터 봐라.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길 부정은 무조건 여집합을 때린다고 했죠? 그러면 이 녀석을 여집합 때리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P 합집합 Q의 여집합 되지. 이거 언제 봤니?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분배잖아요. 그 다음에 했어요. 뭐 C를 지수처럼 분배하긴 했죠.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 해서 공식 뭐였어? P의 여집합 쓰고 Q의 여집합 쓰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었죠. 이게 공식이었죠? 그럼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P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이거 부정한 거지. 그럼 누구를 부정한 거야? P를 부정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건 얘를 부정한 거니까 not P라고 쓰면 되겠네. Q를 부정한 거지. 여집합이니까 Q를 부정한 거지. 그러면 not Q라고 쓰면 돼. 그럼 가운데 봐봐. 합집합에서 교집합으로 바뀌었지. 교집합은 그리고였잖아.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그리고가 되는데 보통 그리고라고도 쓰지만 이고라고 많이 써요. 자, 결론 나왔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야.
합집합을 부정하면 교집합이야. 정확하게 확인됐죠. 집합의 연산으로 확인했다는 거 꼭 기억해. 이것만 갖고는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어. 자, 그럼 같은 과정으로 또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거야. 자, 표시해보자. 라지 P 쓰고 라지 Q 쓰고 그리고니까 교집합이죠? 됐나? 그러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또 부정을 해볼게. 이해하면 돼, 얘들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부터 써보자.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집합 씌우면 된다며. 이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이지. 그래서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꾸면 되죠. 저번에 한 거. 자, 그러면 P를 부정했고 Q를 부정했으니까 부정하고 부정한 거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조건 not P, 조건 not Q.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자, 그럼 합집합으로 바뀌었으니까 또는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래서 교집합을 부정하면, 자, 이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서로가 무슨 관계야? 부정관계입니다. 결론 나왔죠? 자,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왜 되는지를 좀 확인하자는 얘기지. 자, 이런 것 때문에 집합을 공부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자, 할만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또 연습해보자. 저 얘기 또 할 거야, 사실은. 자, 그냥 저거 갖고 얘기할까? 얘들아? 다시 한번 확인할래? 따로 안 쓸게. 그냥 이거 갖고 이해만 하자. 자, 얘를 부정했다는 얘가 됐지. 그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야. 또는을 부정하면 합집합이니까 부정하면 뭐가 된다?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리고가 되겠죠? 그리고 잘 들어. x는 1이라는 것도 사실은 방정식이란 말이야. 1일 때만 참, 아닐 때에는 거짓이지. 는 같다를 부정한 거야. 다시 말하면 앞에 게 마치 숨을 피고 뒤에 게 숨을 q 같은 거란 말이야. 뒤에 것도 조건이잖아. 방정식이니까. 잘 들어, 집중해서. 그러면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p면 얘는 not p라고 하면 되겠죠. 얘가 q면 얘는 not q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not p 그리고 not q가 되지. 얘는 p 또는 q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3 때 왜 이렇게 해를 써야 되는지를 그때는 그냥 일일이 설명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 때는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방정식 풀 때 뭐 방정식이라 해서 그렇지만 이거 풀 때 답을 여기다가 또는을 쓰면 안 되고 콤마를 찍어야 돼 하고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다 끄덕끄덕 했어. 대부분 애들. 왜?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공부를 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 중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장난치냐? 이게 손이 많이 가리나? 피곤한 스타일이야. 잘 들어. 중요한 거야. 비실비실하냐? 나처럼 세상하지도 않고. 자, 이해됐죠? 그럼 다음 거 얘기하자. 맞구나. 자, 다음. 잘 들어라. 이게 좀 헷갈린다. 자, 좀 다른 분류야. 어떤 명제가 있는데 수식어에 모든이라는 단어랑 또는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를 좀 구분짓고자 하는 건데, 자, 일단 결과만 내우면 안 돼. 자, 봐라. 첫 번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자, 모든은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모든은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지. 영어는 all이잖아, all.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다야, 전부 다야. 야, 그럼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라도 빠지는 요소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다 와야 되는 거야. 전원 출석해야 되는 거야. 하나라도 빠지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죠. 당연한 거잖아. 모두 출석했어요 라고 했는데 얘가 안 왔어. 그럼 아니잖아. 알겠냐? 자,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라는 뜻이야. 그럼 다른 뉘앙스로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지금 국어 시간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어떤은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은 출석을 했어요. 우리 반 애들 중에 어떤 누구는 출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반에 10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출석을 누군가 한 명은 했다는 거지. 무슨 말을 얘기해서 국어 시간이라니까. 그럼 이 어떤이라는 뜻은 얘랑 조금 반대되는 게 얘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얘는 한 명이라도 오면은 상관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아무거나 뭐 사람도 포함이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 한 명이 출석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출석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아무도 안 왔어. 그럼 없는 거지. 그럼 이 말을 써? 못 써? 못 쓰죠. 그래서 어떤은 빨간색을 잘 기억해야 돼. 어떤은 적어도 한 사람, 적어도 하나의 요소는 있어야 돼 라는. 자, 구분 지을 수 있겠어요? 국어 해석한 거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조건 앞에 아까 집 명제하고 조건이 구분 짓는 게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 근데 조건 앞에 저 수식어들 있지. 자, 이 수식어 둘 중에 하나가 붙으면 명제가 되는데요. 자, 명제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조건은 때에 따라 참고지시 바뀌서 애매하다고 했지만 명제는 결과가 명확하다 했잖아. 그럼 이렇게 명제가 되버리면 주어져 있던 어떤 조건이 명제로 바뀌면서 참고지 판단하는 게 되겠지. 자, 근데 말로만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아, 그리고 이거 하나 얘기하고 하자. 이미 명제인데 그 명제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 또는 어떤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네, 참고만 하세요. 이거. 자, 연습해보자. 진짜 파란색이 사실일까? 동그라미 1번이 사실일까? 잘 들어. 방정식이니까 조건이죠. 맞지? 근데 앞에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해석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은 1이 되니? 맞아 틀려? 다시 말하면 참고지시 명확해? 안 해? 되죠? 왜? x의 제곱이 1이 되려면 x는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만 1이 되잖아. 앞에 적힌 거 봐봐. 모든 x가 제곱하면 1이 되니라고 물어본 거잖아. 무조건은 아니지. 무조건은 아니지. 아까 모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했지. 모든이 붙었잖아. 모든 x가 제곱하면 1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 근데 안 되지. 모든은 다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명확하니까 거짓 명제야. 흰색만 봤을 때에는 방정식이라서 조건이었는데 노란색 수식어가 붙으니까 명제가 돼버렸지.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파란색을 쓴 거야. 자, 그럼 또 비교해봐, 얘들아. 자, 똑같이 x의 제곱은 1이라고 써있다. 그럼 얘는 현재까지는 조건인데요. 어떤이라는 게 붙었어? 자, 그럼 얘는 결과가 명확한지 한번 확인해볼래? 자, 어떤은 내가 뭐라 그랬죠? 아무거나 하나만 걷어걸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떤 x 중에 제곱해서 1이 되는 애가 있니? 없니? 물어본 거야. 있어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지. 그러면 없는 게 아니네? 적어도 하나 있네? 맞니?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참이야. 위에 있는 이 줄이 중요한 거 얘들아. 내가 이거 갖고 지금 쭉 얘기할 거예요. 알겠지? 이만큼 좋은 표현이 없어. 알겠죠? 국어 시간이라는 거. 잘 이해하면 돼. 노트 틀기가 주다. 자, 생각해보자. 거짓 명제, 참 명제 썼어. 자, 하나 더 써볼게. 자, 이번엔 그냥 바로 쓸게. 모든 실수. 자, x에 대하여. 자, 이번엔 자, 요런 거 하면 되죠. 우리 원의 방정식 때 요런 거 했었죠?
반지름 몇 자리? 원의 중심 얼마? 0,0 맞죠? 그럼 얘도 방정식이니까 조건이죠. 앞에 이게 붙으면 뭘로 바뀌어? 명지로 바뀌어.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판단이 되겠네요. 판단해보자. 모든 x의 아니 xy 미안하다. 자 모든 xy에 대하여 자 무조건 4가 되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자 당연하지. 그러니까 얘도 거짓 명지. 자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 y에 대하여 이건 맞냐? 참이냐? 어떤 하나만 되면 된다며. 그럼 x, y에다가 적당히 뭐 대입할래? 루트 2 대입하고 루트 2 대입하면 4 되지. 그럼 되는 게 하나라도 있지? 그러니까 참이야. 참이야 되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분석 하나 해보자 얘들아. 4개를 써줬잖아. 자 4개를 좀 구분을 지어보니까 모든일 때 일단 주목해보세요. 모든일 때 얘가 거짓이 된 이유가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빼고는 안 되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서 거짓이었지. 얘도 마찬가지. 모든 xy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무조건 4가 되질 않으니까 거짓이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따졌을 때 이 녀석에 자 명제가 됐다고 했지만 여기 써있는 것 자체를 그냥 p라고 한번 얘기했어. 그럼 이 녀석의 해집합은 p라고 쓰면 되지. 라지 p. 그럼 해집합을 따져보자. 진리집합을 따져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된다며. 그러면 원소날 법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쓰면 돼. 그치? 근데 그게 전체 집합은 아니죠. 1만 되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 아니죠. 아래 것도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이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전체 집합은 전체 실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얘의 자 이름을 P라고 딱 지어졌을 때 진리 집합 라지 P가 전체 집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공통점 뭐야? 모든이 붙어 있는데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지. 그랬더니 결과가 거짓이 됐어. 이따가 설명할 거야. 알겠지? 모든이 붙어 있는데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다 보니까 거짓이 됐어.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모든은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돼야 돼 라고 했지. 다 된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 입장에서 다 되는 거니까 진리 집합 자체가 모든 원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집합이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도 전체 집합이 아니고 얘도 아니다 보니까 모든의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서 뻥이란 말이야. 거짓이란 말이야. 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거 한번 보자. 자 이 녀석은 진리집합. 얘를 그냥 얘도 P라고 할게 그냥. 그럼 P가 뭐가 돼? 운선할법을 하면 뿔만이지? 맞지? 근데 얘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은 저보다 하나만 있으면 된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큰일 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아니지. 1일 때 미안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나 있잖아. 그럼 한 있으니까 얘는 진리집합이 절대로 공집합이 아니지. 반대로 얘기할게. 공집합이 되면 큰일이 나 안 나? 나죠.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된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얻어 걸린 거잖아. 자 그래서 얘는 거꾸로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이 붙어 있을 때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야. 그거를 이 뉘앙스 갖고 이해해야 된다. 결과만 내려가면 돼. 알겠습니까? 얘도 얘기한다. 어떤이 붙어 있어요? 참이 됐죠? 그럼 진리집합이 뭐가 되면 안 돼? 공집합이 되면 안 돼. 하나라도 얻어 걸려야 되니까 이 녀석 P라고 할게. P라고 할게. 진리집합. 아까 말한 대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많잖아. 그럼 공집합이 아니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이 붙어 있을 때는 참이라고. 근데 이거를 결과만 내온단 말이야 애들이. 그럼 안 된다. 알지? 자, 이 얘기를 다시 할 거야. 잘 봐. 저거 말한 거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모든 어떤 붙으면 명제가 된다고 했어요. 명제에 참과지 따지자. 자, 일단 어떤 조건이 있는데 P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진리집합은 라지 P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저거 정리할 거야. 첫 번째. P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버리면 모든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쪽에다 쓴 게 명제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근데 모든 입장에서 아까 내가 전체 집합이 안 돼서 뻥이라 했잖아. 반대로 전체 집합이 돼버리면 참이겠죠. 다 되는 거니까 다 되면 참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춰요? 모든이 붙어 있을 때에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냐 아니냐 갖고 따지는 거야. 근데 이걸 결과만 내는다는 얘기죠. 과정 2차 이해하죠? 자, 그럼 모든 x에 대하여 p 자체 전체 집합이 아니니까 전체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거짓이야.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진리 집합이, 자, 아까 어떤은 포커스가 공집합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했다. 그럼 얘가 공집합이면 아니면 먼저 얘기하자. 자, 이번에 어떤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되잖아. 공집합이 아니면 적어도 하나 얻어 걸린 거지. 그러니까 참이야. 할만해. 어려운 거 없어. 이 결과만 내면 나중에 쾌감하지라는 거야. 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써있으면 얘는 공집합이니까 얻어 걸리는 게 없죠? 큰일 났네. 거짓이야. 자, 됐습니까요? 연습해 볼까요? 분필이 왜 이러지? 비 안 오지 밖에? 연습해서 그럴까? 자, 모든 어떤 연습해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조건이 여기 써있어요. 얘만 보면 조건이지 부등식 조건이라고 했었는데 모든이 붙어있으니까 전체가 명제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때 이 녀석의 자 뒤에 것만 봤을 때의 진리집합을 한번 얘기해볼게. 자, 그때 진리집합, 자, 20P라고 써놨으니까 20P야. 자, 이 녀석의 자, 진리집합 계산해보자. 뭐예요? 실수인데 0보다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대. 거꾸로 얘기해보자. 안 되는 x가 이게 뭐지?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 있네. 우리 이거 이미 알죠 사실.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얘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참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안 되는 x값이 없으니까 전체 집합이 진리집합이야. 자, 그럼 모든인데 전체 집합이 됐으니까 얘는 참이지.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비교 한번 해볼래? 분모가 빠졌다? 자, 뭐 의미 안 나요. 그러면 이때는 이 녀석의 진리집합 언제 빼고 다 되죠? 0일 때 빼고 다 되죠? 그럼 아쉬운 건 얘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돼. 0 하나 때문에 안 되지? 그러니까 거짓인 거야. 모든 입장에서는 거짓인 거야. 자, 됐죠? 뭐하냐? 아유, 너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오늘 싫었어. 잘 봐. 반드시 안 좋아해요. 완전 좋아서 잘 가졌어요. 네? 그냥 보고 머리 아프고 다 하게. 어? 그냥 보고 머리 아프고 이러면 돼요. 어이구. 종합병원이네, 종합병원. 선생님 작년에 보험료 따져보니까
병원비를 10원도 안 냈더라고. 병원을 안 가가지고. 왜요? 병원을 안 갔어. 안 아파가지고. 그때 니네 목 아파서 목캔 내주는 거 그게 약이지. 그때 병원 안 갔어. 자, 계속하자. 어쨌든 잘 봐라. 자, 어떤 실수에 대하여 자 써 있습니다. 방정식이니까 일단 조건인데 어떤 이부터 했으니까 명제가 됐어. 자, 그럼 이 녀석의 진리 집합 한번 따져보자. 자, 그럼 얘는 해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럼 어떤 이니까 하나라도 얻어버리면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지. 공집합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 참이라고 불러야지. 자, 뭐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 한번 따져볼게요. 생각해보자.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아질 수 있나요? 없죠. 아무리 작아봤자 0이죠. 그럼 얘는 말이 안 되지. 다시 말하면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지. 하나라도 얻어걸려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이다. 그렇죠? 어떤 입장에서 공집합이 돼버리면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 잘 봐라. 선생님의 컨셉은 항상 취지는 이해해야 돼. 책에 보면 이게 교재마다 다른데 선생님이 본 책 중에 이거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딱히 없더라고. 써있긴 한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게 써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재해석을 해봤어.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과만 내오지 마. 이해를 해봐. 책에 안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잘 들어봐. 나름 선생님이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천천히 할게. 잘 봐. 자, 단계별로 한번 얘기해보자.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썼던 집합의 연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 집합 연산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요. 포함 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양변의 여집합 시험은 어떻게 되지?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졌죠. 이렇게 기억나죠? 근데 우리가 사실 안 하는 게 있어. 잘 봐라. 어떤 집합이 집합 P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전체 집합이에요. 자, 요거이면 연산 입장에서 보는 거야. 집합의 연산. 명제다, 집합, 자, 명제단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양변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 등호관계가 성립할까요? 전체 요집합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저번에 했잖아.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다 없애버리면 이거 공집합이에요. 저번에 했죠? 자, 그럼 이게 성립할까요? 해요. 하지. 당연히 하지. 이건 어떻게 보면. 오케이? 당연히 하는 거지. 자,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돼. 전체 집합이 곧 P셔. 근데 그 녀석을 여집합을 때려버리면 사실 얘가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P도 전체 집합이니까 그 녀석도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참이 아니거든.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등호관계일 때 연변의 여집합 씌워도 등호관계가 생깁니다. 저번에 이런 얘기는 안 했어. 자, 그럼 반대로 공집합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 얘도 양변에 빼고 공집합일 때, 등호일 때. 그러면 이것도 양변의 여집합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같아질까요? 네. 같아질까요? 자, 이것도 같은 논리죠? 공집합을 여집합 씌우면 전체 집합이지. 맞니? 근데 공집합 자체가 전체 P라고 했으니까 그 녀석을 여집합 때려도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등호일 때는 사실 문제가 없어. 안 헷갈려 사실. 니네도 그냥 계산해보다 보면 그럴 것 같아라고 느낌이 오는데 등호가 아닐 때는 조금 헷갈려. 작년에도 이래가지고 약간 애들이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거든. 자, 요거 하나 써보네. 어떤 진리집합이 2번은
그럼 얘도 양변에 여집합 씌우면은 이게 될까? 확인해보자. 뉘앙스상 될 것 같죠? 자, 확인하면 얘가 좀 헷갈리거든 사실. 자, 집합에 연산할 때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도구는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라고 그랬죠? 발음이 안 되겠지.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게. 제가 야,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래. 그러면 무조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전체 집합 딱 쓰고 P가 한 여기쯤 차지한다고 써보자.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여집합을 씌웠다는 얘기는 P의 여집합은 여기 아니야? 오케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계산하면 뭐예요? 공집합이지. 그러면 얘랑 같을까요? 원소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둘은 관계가 등호하기가 성립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양변에 여집합 씌워도 돼. 이해할 수 있겠죠? 집합의 연산이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선생님 P가 전체 집합이 아니고 공집합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공집합이면 어떻게 되냐? 공집합은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원소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해? 오케이? 그러면 공집합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흔적만 남겨놓자. 이해되니? 그러면 공집합이 여집합은 어떻게 돼? 전체 집합이니까 얘랑 같아지지. 이해됐어요? 그럼 그게 전체 집합의 여집합하고 같을 수가 있나?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잖아. 원소가 존재하잖아. 이 녀석은. 얘가 전체 집합이라며. 그러니까 등호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집합의 포함 관계, 자, 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럼 같은 얘기로 이거 이면도 안 되냐? 뭔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애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이게 될까? P가 공집합이 아니래. 이거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에 동그라미 표시해야 되죠.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니까 그 녀석의 여집합 여기 있다. 공집합이 여집합은 뭐예요? 전체 집합이죠? 그럼 이 녀석은 전체 집합이 될 수 있어? 채취를 하다 말았잖아. 그럼 전체 집합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등호관계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한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거 결론만 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든 공집합이든지 관계없이 양변에다가 여집합 기호를 씌워도 등호일 땐 등호가 일 때는 등호가 아니야 라고 써도 되는데 이게 그냥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떠들고 있는 거거든. 잘 봐라. 천천히 할게요. 자, 이런 명제가 있어. 얘를 부정을 때려볼게. 제목을 막 부정한다 했잖아. 이거 부정할 거야. 부정할 거야. 명제건 조건이건 진리집합, 진리값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뒤에 거만 한번 얘기해보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자, 이거 명제니까 결과가 참 아니면 거짓만 생겨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참인 케이스랑 거짓인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 앞에서 공부한 내용 연장선이야. 야, 모든이 참이 되려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고 하셨죠? 거짓이 될 때는 전체 집합이 아닐 때에는 거짓이라고 하셨죠? 이해됐니? 그러면 부정을 한다. 과정을 잘 들어라. 일단 P다를 부정하면 not P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not 순서를 잘 봐야 돼. not P이다라고 써. 됐니? 그럼 그 다음 순서를 잘 봐. 얘의 진리집합 표시해보자. 아까 공부했던 거죠. 물결 표시가 부정이라고 했고 집합에서는 여집합 씌우라고 했죠. 그럼 얘의 여집합이 맞냐? P의 진리집합이 라지피니까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지 뭐. 이해됐니? 근데 저쪽을 봐봐. 아까 내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거이면 양변에다가 여집합 씌워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일로 오세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양변의 여집합을 씌운 전체 집합의 여집합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 봐. 명제는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거야. 명제가 원래 참이면 부정 때리면 거짓 된다 했지. 거짓이면 부정 때리면 참 된다 했지. 그러면 이 녀석을 부정을 때린 게 이거잖아. 그럼 얘의 결과는 무조건 거짓이 돼야 되겠죠. 자, 아래부터 계산 같이 한다.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저기 써놓은 거에 의하면 이게 성립하면 양변의 여집합 씌워도 된대. 그러면 P의 여집합은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여집합을 씌운 전체 집합의 여집합하고 같으면 안 돼요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관계식이 쟤처럼 만들어져. 근데 이 녀석의 결과는 뭐가 돼야 돼? 출발이 거짓이었으니까 결과는 참이 돼야 되죠. 자, 이해됐어요? 집에서 노트 필기할 때 특히 신경 써서 잘해. 이 순서가 중요한 거야. 책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딴 책에 이거 없어요.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건 지극히 이해를 시키기 위함이야. 철저하게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알겠지? 그러면 잘 봐라. 이게 거짓이래. 이건 참이래. 파란색에 주목해. 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여집합의 이 C에 주목하지 말라 했지 내가. 집합 관계 따질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이상한 거야 아닌가? 안 이상한 거지? 이거 자체가 그냥 집합 이름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이게 그냥 집합 이름이야. 그냥 집합이야. Q라고 생각해도 돼. 그냥 헷갈리면. 집합 이름인데 집합 하나가 있는데 전체 집합이 아니라고 해서 결과가 거짓이래. 집합 이름이 있는데 미안 계산 안 했다. 미안하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뭐죠? 공집합이죠. 잘 들어라.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이 녀석은 절대로 얘는 공집합이 됐대.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가 된 거지. 저기 동호가 아니다가 있습니다. 잘 들으라고. 어떤 집합이 있는데 공집합이 됐더니 거짓이래. 어떤 집합이 있는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더니 참이래. 그럼 기준이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게 공집합이야 아니야를 기준으로 참거짓을 따졌지. 그럼 앞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공집합을 기준으로 참거짓 따지는 건 어떤 경우였죠? 말 그대로 어떤 이였죠? 공집합이 아닐 땐 참이고 공집합이면 거짓인 게 어떤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때였지. 맞냐? 이해됐냐? 그래서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부정하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 어떤으로 바뀌어. 그걸 결과만 내온다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잖아. 왜? 하면 대답. 헷갈려. 책에 잘 안 나와 있어. 나와 있기도 하지만 니네가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야, 똑같은 것도 얘기해보자. 그럼 뉘앙스상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겠죠? 그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참일 때랑 거짓일 때 한번 얘기해보자. 야, 그럼 똑같아요. 아이고, 제목을 안 썼구나. 아이고, 3번. 자,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는 걸 증명해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정을 때려보겠습니다. 자, 뭐 시작이야. 어떤이 들어가 있으니까 명제가 될 것이고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이 무조건 결정이 돼야 돼. 앞에서 공부한 거 써먹는 거야.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라지피라고 합니다. 어떤이 참이 되려면 라지피는 뭐만 되면 안 돼? 공집합이 되지만 않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거짓이 되려면 공집합일 때만 거짓이라고 했어. 됐지? 자, 부정하자. 순서 똑같이 한다. 일단 부정을 뒤에 있는 거 부정 때려. not P로 바뀌어. not P로 바뀌어. 자, not P로 바뀌어.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죠. 똑같은 과정이지. 자, 그럼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을 계산하고 싶은데, 자, 이것도 씁니다. 그럼 여기 여집합 씌우고 여기 여집합 씌워도 된다고 했어. 일로 와. 얘는 절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이 아니지. 공식에 대해서 저기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아. 그 다음에
얘도 양변의 여집합 씌워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절대로 맞아. 얘는 공집합의 여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양변의 여집합 씌운다. 됐니? 그 다음 노란색 글씨 주모. 참을 부정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거짓이 돼야 되고요. 거짓을 부정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참이 돼야 돼요. 자, 됐어요? 그럼 포커스를 봐봐. 공집합의 여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체 집합이라는 걸 알아.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걸 알아. 그럼 얘는 처음과 끝만 봤을 때, 자, 집합 이름 P가, P의 여집합 그냥 집합 이름 하나가, 얘는 전체 집합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럼 안 된 거야. 오케이? 얘는 P의 여집합이라는 집합 이름이 전체 집합하고 등호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또 포커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참거짓인 거를 누구 기준으로 따졌어? 전체 집합이냐 아니냐 갖고 따졌지? 전체 집합이 아니니까 뻥이래. 전체 집합이니까 참이래. 전체 집합이냐 아니냐 갖고 참거짓 따지는 게 수식어가 뭐였죠? 모든이었죠. 그래서 어떤을 부정하면은 모든이 된다. 자, 됐어? 자, 모든 x에 대하여 낙피다라고 만들면 돼요. 자, 증명한 거다. 자,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워? 모든은 부정하면 어떤은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어려운 거 했어요. 그럼 정리만 하자. 하고 다음 거 뭘 쉬어? 뭘 자꾸 쉬지? 몇 시냐? 7시 30? 쉴 때가 되긴 했네. 아, 우리 6시 10분 시작이잖아. 그럼 안 돼. 난 먹었어. 5시 20분 시작하는 거랑 뭐 지금 쉬는데 이제 더 해야지. 소리 하고. 자, 잘 보세요. 야, 여기 힘들어. 내용이 잘 봐. 집중 똑바로 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찡찡대면서 하려느냐? 언제 쉬어요? 이러면 앉아있고. 자, 번호가 자 3번이죠. 그럼 4번. 자, 자, 이제 결론 짓는 거다.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모드는 어떤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P라는 낙피도 당연히 부정되었으니까 바뀌어요. 자, 됐죠? 그 다음 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을 하면 자, 어떤은 뭘로 바뀐다? 모든으로 바뀐다. 자, x에 대하여 자, P는 당연히 낙피로 바꿔야지. 자, 됐죠? 연습 보시오. 자, x제곱이 0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일단 명제네. 모듈이 붙어 있으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0 하나 때문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죠. 이유는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했을 때, 자, P가 전체 집합이 안 됐지. 그러니까 거짓이야. 자, 그럼 그거를 부정했어. 부정했어. 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부동호 아까 조심하라고 했던 거 얘기한다.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이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란 말이야. 등호 붙여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얘는 굳이 수식어를 붙이면 낙피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참거짓을 써봐요. 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공집합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 공집합이니? 언제 돼? 0일 때 되잖아. 등호하게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하나 있으니까 얘는 참이지. 자, 아까 증명한 거 지금 또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쓴다면서. 그러면 등호관계에 의해서 자 부등호관계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공집합, 자 전체 집합이 여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얘는 절대로 공집합이 아니다잖아. 그러니까 참이라고. 자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됐나? 또. 자, x에 대해서 이번엔 x의 제곱이 2래. 참이냐 거짓이냐? 어떤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된다고 했잖아. 참이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니까 참이야. 그럼 얘도 뭐 조건기 하나 쓰면은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지. 그러니까 참이지. 자, 부정 때린다. 뿅뿅. 자, 그럼 해보자. 뭐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래요. 자, 그러면 등호는 부정 때리면 등호가 아니다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 이름은 굳이 따지면 나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뭐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고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 되지. 왜 되는지 확인도 해보자고. 모든이면은 전체 집합일 때만 참이고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라고 하셨어요. 자, 맞습니까요? 자, 그럼 계산했을 때 여기서 따져도 돼. 그냥 이거 갖고 따져도 돼. 자, 나피니가 P의 여집합이잖아. 물론 C에 주목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체가 이름이야, 이름.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따져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2가 안 돼? 아니잖아.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은 될 때도 있지. 맞니?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 집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된다. 물론 여기에다가 여집합 씌운 게 얘가 되는 거야. 해보시면 아까 그거죠. 자, 됐죠? 자, 연습 좀만 더 해보세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자, 이거 부정 한번 해볼게요. 자,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진리집합 한번 따져볼까? 옆에다가 쓸게. 진리집합 어떻게 되니? 1하고 2가 해잖아. 그러니까 쓸 때 x는 자, 조건지식법으로 쓰자. 1 또는 2가 되겠지. 자, 됐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죠? 공집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참이야. 자, 부정 때릴게요. 그러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표현상 나피라고 하면 되겠지. 등호가 써 있으니까 등호 아닌 거 쓰면 되죠. 자, 많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여집합 기호 써서 아까 했던 교집합, 합집합, 부정이랑 똑같은 거죠. 아까 했던 거야. 어떻게 쓰면 돼? 일단 아니다 쓰고 아니다 쓰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컴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아, 그거 다 쓰고 있지 지금? 야, 그럼 참을 부정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되지. 자, 왜 거짓인지 확인하자고. 모드는 전체 집합일 때만 참이라고 하셨어.
근데 전체 집합이 아니죠, 딱 봐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짓이라. 자, 됐죠? 에휴, 많이 했다 그래도. 중간에 영상을 끊어서 그렇지 오래 했네. 7번까지라고 살았어요. 그랬냐? 네모 7번. 이제 네모 7번 할 거야. 오, 한 15만 시간 한번 또 해야 돼. 7번 더 있어요? 그 다음부터 7번이냐고? 그 다음 건 좀 적어. 자, 보시오. 자, 이번엔 새로운 기호도 하나 공부할 거야. 자, 이 녀석의 참 거짓이. 자, 일단 잘 들어. P하고 Q는 이 책에 있어요. P하고 Q는 의미가 뭐냐면 P 따로 보고 Q 따로 보면은 이 녀석들은 다 조건이세요. 자, 근데 관계가 P 화살표 Q라고 써야지. 이게 문법이랑 좀 비슷하거든. 가정과 결론이야. 뭐라고?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그러니까 가정 조건인 거죠. 뒤에 있는 게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이야. 됐니? 그리고 수학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은 가정이 영어로 뭐야? 가정하다는 게 그거 말고 딴 거 몰라? 가능 없어요. 뭐라고? 아니 이게 수학에서만 쓰는 거. 이게 무슨 뜻이야? 서포트. 이게 뭐야? 처음 보니? 배운 거 같긴 해? 이것도 가정의 의미거든. 근데 if랑 서포트랑 좀 차이가 있어. if는 진짜 가볍게 만약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고, 얘는 좀 반강제성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살짝 명령어 뉘앙스. 실제로 그래. 명령어 뉘앙스가 있어요. 강제성이 있어요. 얘는 강제성은 없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라고? 자, 앞에 있는 게 조건이라고 했잖아. 잘 들어. 조건은 참 또는 거짓이 매번 바뀐다네. 그치? 그러면 선생님, 가정어가 원래는 참거짓을 따지고 나서 뒤에 걸 논리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너무 이제 국어적으로 접근한다. 순리상 앞에 거를 따지고 뒤에 걸 따져야 순리가 아닐까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서포즈라는 단어를 얘기한 건데, 얘는 강제성이 있는 가정이야. 그 말은 너 죽어 하면 죽어야 되는 거야. 좀 많이 이상한가? 디비샤 하면 자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if가 아니라고. 가벼운 가정이 아니라 약간 명령어 뉘앙스가 있는 거야. 그 말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야. 논리과정 따져나가면 되는 거야. 가볍게만 들으면 돼.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애가 있어서 또 내가 알아왔다. 그렇게 하길래 내가 한 몇 년 됐어.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또 국어 잘하는 애들 있잖아. 여자애들 좀. 그 애가 이제 이 말을 하더라고. 이거 참인이 거짓인지 따지고 이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막 찾아봤어. 대학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교수님한테 연락하고, 수학 교수님 연락해갖고 선생님께서 미적분 같은 거 애들 알려줄 때 아무리 풀어도 모르겠는 게 가끔 있거든. 그럼 이제 사진 찍어서 교수님 풀어주세요. 나는 욕해.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나 할 말이 없어. 아, 교수니까 나보다 잘하지. 대학 교수님 정말 잘하더라고. 그냥 푸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런 선생님들은 수능 문제가 진짜 껌이래. 보고 이거를 왜 어려워해? 그래.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나는 사실 수능 문제 사실 뭐 쉽지는 않으니까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수학만 하고 사니까 머리에 진짜 99%는 수학인 거야. 나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용량이 딸려서 아직 그거는 안 돼. 어쨌든 이것도 교수님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대학교 때 공부했어. 이거 서포즈라는 걸 까먹은 거야. 혼났어. 너 내가 이거 알려줬잖아, 학교 다닐 때. 네? 기억이 안 나네. 니네 입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날 이후로 애들이 까먹었다고 해서 막 정색하고 화내는 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예전에 정색하고 화냈거든. 이딴 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안 그랬지. 옛날들이야. 자,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잘 들어. 그 다음에 또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거 조건이고 뒤에 있는 거 조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앞에 내가 뭐라고 썼어? 명제라고 썼지. 그럼 일단 뉘앙스가 조건하고 조건이 연결되어 있으면 명제가 되나 봐. 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건끼리 연관관계가 있으면 명제가 돼.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가정 조건 같은 거죠. 위에 써 있는 거에 비하면 자, 이해할 수 있다. x는 2, 방정식이죠. 2일 때만 참, 아닐 땐 거지. 그럼 얘의 진리집합도 밑에다가 그냥 쓸게. 당연히 2밖에 없지. 잘 봐라. 이거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위에 것도 이해했다. 그러면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데 x의 제곱이 4야. 사실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x가 2래. 잘 봐. 제곱하면 4가 되냐? 되죠. 참이야. 오케이? 잘 들어라. 명제는 참거짓이 분명한 거라고 했지. x가 2면 제곱하면 4가 되지 무조건. 무조건 되지. 태클 걸 수 없죠. 그러니까 참이란 말이야. 자, 이래서 명제가 돼버려. 뭐라고? 조건끼리 연관성이 부여가 되면은 참이야. 내가 아까 말한 서포즈가 어떤 의미냐면 이거 갖고 얘기하면 x가 2면이 강제성이 있는 가정이라고 했죠? 그럼 해석하면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다른 숫자 다 아무것도 없어. 2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 이게 되는지 확인해 봐 라고 한 거야. 뉘앙스 알겠어요? 다른 숫자 있는 거 생각하지 마. 2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가정. 4가 되는지 확인해 봐 라고 물어본 거야. 이래서 서포즈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똑바로 합시다 우리. 자,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표현해보자. 뭐예요? 뿔망이지? 자, 일단 결론은 참이 됐다는 걸 확인했다? 그럼 잘 들어라. 보통 표시할 때 이게 지금 수식 연관성을 부여하는 화살표거든. 그럼 이거일 때 이거입니다가 참이 됐지. 그럼 연결고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표시할 때 동그라미 이렇게 써. 된다라는 거야. 이 방향으로 논리 과정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근데 아래에 있는 집합 관계를 봐. 집합은 필연적으로 포함 관계를 따져야 되거든. 부집합은 같지 않죠? 누가 범위될 거야? 얘가 같지.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으로 입 벌리는 거 맞네. 화살표랑 연결 지어볼래? 화살표 뻗어나간 방향으로 마치 사람 입이 벌어져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포함 관계 지금 주황색으로 한 거 성립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집합으로 따져보니까 확인됐잖아. 근데 그게 뭐랑 같아? 대응하고 있는 화살표 방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관계성이 이런 게 좀 있어요. 입 벌린 방향으로 화살표가 뻗어나. 자, 이게 요 7번 네모의 핵심이야. 딴 것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관계성을 띈 가정. 자, 그랬을 때 야, 이거는 위에 있는 PQ를 뒤집은 거 아니냐? 아니? 마찬가지로 화살표 써도 되는지 확인해 볼래? 이미 답을 구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얘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죠. 얘의 진리집합은 그냥 2죠. 자, 맞습니까? 이렇게 안 되냐 오늘따라. 뿅. 자, 됐어요. 됐어. 그러면 위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게 대응이 되려면 동그라미를 치려면 입 벌린 방향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며.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죠? 뭐 잘못됐을 땐 이렇게 했잖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화살표 뻗어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대응하면 안 되니까 얘도 그냥 그렇게 긋게 돼 있어. 쉬워 이건 사실은. 자, 일단 이해해야 되는 건 조건끼리 연립돼 있으면 연결돼 있으면 명제가 돼. 참거짓이 분명하게 따질 수가 있어.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 거짓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갖고 따졌다? 진리집합 갖고 따졌다라는 포함 관계. 자, 됐어요. 연습. 이것도 연습이지. 자, 조건끼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참거짓을 따질 수 있을 겁니다. 맞냐 틀리냐 확인해보자.
자, 왼쪽에 있는 거 진리집합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거는 0 빼고 다 되죠.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쓰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자,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자, x는 0 빼고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0인 모든 실수라고 말로 써도 돼. 상관없어.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0 빼고 다 된다는 게 방금 제가 지운 게 이거죠. 음수인 숫자랑 양수인 숫자 다 되는 거지. 물론 또는이다. 합집합이 되죠.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알겠어? 그다음 그랬을 때, 자, Q의 진리집합을 마찬가지로 따져봐. 0보다 크다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그냥 뭐 간단하게 써 이렇게 쓰면 되지. 야, 그럼 범위가 누가 더 넓죠? 얘가 더 넓죠. 그럼 포함 관계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입을 벌리면 안 되니까 대응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겠다. 자,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거짓이죠. 네. 자, 되느냐? 또 해볼까? 대응하는지 확인해볼까요? 진리집합 따져볼게. 자, 0보다 작다니까 얘는 그냥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요. 그냥 0보다 작다지. 자, 말로 쓰면 0인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모르게 써도 되겠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방정식이죠. 그럼 진리집합은 해라면서 해. 그럼 뭐가 돼? 1하고 3이지. 자, 그럼 포함관계 따져보자. 저 녀석이 성립하려면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안 돼. 그러면 화살표도 뻗어나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어요. 자, 니네가 나갈 숙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했던 거 배워서 배운 걸로 하는 거거든. 자, 스몰 p, 스몰 q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조건이 이거다. 해석해보자. p 자, 여기 써있고 그 다음에 q는 p에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대. 얘는 대응한대. 참고로 얘들아, 동그라미는 굳이 안 써도 돼. 대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때 표시는 하게 되지만 문제에서 그냥 화살표로만 적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어져 있는지 아닌지만 주목하면 되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문제에서 이렇게 화살표만 적혀 있으면 이건 되는 거야. 동그라미가 생략된 거라고. 알겠지? 혹시나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자, 이게 맞는지 하나씩 좀 점검해 보래. 자, 첫 번째 P 교집합 Q는 P가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이야? P, Q가 됐으니까 자, 이거 그냥 라지 P, 라지 Q라고 생각하면 됐을까? 이거 집합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포함관계가 화살표 뻗어나간 방향으로 입을 벌린다. 그렇죠. Q가 더 큰 거지. 그리고 얘는 Q랑 P랑 비교했을 때, 자,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선생님이 집합 포함관계 얘기했을 때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같을 수도 있다는 걸 의심해야 된다 했죠? 근데 이건 안 된대. 그럼 둘은 절대로 같지 않은 거야. 반드시 누가 커요? Q가 큰 거야. 그럼 그러면 답이 쉽게 나와. 누가 크다고 했어? Q가 크니까 교집합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작은 P만 교집합이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쉽지. 자, 그 다음에 P-Q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되죠? 차집합. 누가 크다 했어요? Q가 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남는 게 없잖아. 공집합이지. 자, 됐나? 이것은 Q의 여집합, 합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적혀 있어. 이거 못 떠올라? 드모르간. 그래서 공식에 의하면 Q 교집합 P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이거잖아.
자, 그럼 P 교집합 Q는 P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P의 여집합이 되죠. 계산하면.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계산할 수 있습니다.